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가 천년도시 전주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라북도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7일 낮 3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역사의 혼을 부르는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밉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 공정언론의 희망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의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신문들 비슷한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는 그런 논지와는 다소 다른 새로운 좋은 보도들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경향신문 6면부터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김하영이 속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아닙니까? 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당일에도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비방하는 트위터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대선이 있던 지난해 1월부터 1년 내내 대선 관련 주요 현안들에 맞춰서 비방글을 올렸는데요. 시드 트윗, 시드라면 그 씨앗을 말하는 거죠. 시드 트윗을 생산하면은 자동 유포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시간대에 무더기로 퍼나르기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자, 어떤 글들이 있었는지 주요 내용을 경향신문이 도표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6일 안철수 재단이 설립되니까 안철수 우물우물 숨기지 말고 그냥 정치하고 싶다고 해라. 안철수 갓기도다. 이런 내용으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니까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면서 이번 대선은 반드시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고 국가보안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공약하는 인물이 새누리당 대권주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누가 썼느냐? 국정원이 쓴 겁니다. 또 국정원이 리트윗한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9월 16일과 19일 문재인 안철수가 차례로 출마 선언을 하니까 이번 대선은 문죄인과 찰스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야권은 박정희 부정에 목숨을 걸었다. 11월 23일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니까 안철수의 눈물은 문재인을 찌른 원한의 비수다. 더러운 단일화 협상이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요. 12월 4일
대선 후보 1차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박근혜 TV 토론 대통령 품격 보였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TV 토론을 보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 이거 어떻게 좀 트윗이라고 하는 게 뭐 남의 공감을 사는 건데 이게 참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0일 대선 후보 2차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박근혜 2차 TV 토론 경제 최적임자다. 참나. 자,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발생하니까 국정원 직원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단 적 없다. 민주당 국정원 테러 역풍 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렸고요. 대선 당일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도 발송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비방 문자 메시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도 발송한 셈이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네, 국정원이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트윗 글은요, 국정원이 올렸거나 리트윗한 그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전까지는요, 예. 국정원 여직원 대선 개입 의혹, 이른바 예.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하던 국정원 계정들이 다 일시에 네. 뭐 속칭 잠수를 탔다고 했는데 예, 대선 당일에까지 활동을 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 당일에도 말이죠.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을 8일 정도 앞두고 여직원 댓글 작업이 발각되니까요. 후폭풍을 우려해서 트위터 상에서 집중적인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또 경향신문에 있습니다. 이건 예. 또 같은 면 6면에 있는데요. 자, 1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2012년 12월 11일 이날 국정원 직원들은 일단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여직원 김모 씨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대선과 관련해 어떤 글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국정원 여직원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단 적 없다는 글을 삽시간에 인터넷상에 전파했습니다. 또 이틀째 감금 국정원여 마실 물 없어 수돗물로. 민주당 측 여직원 오피스텔에서 취재진에게 침 뱉고 욕설 폭행. 민주당 기자 폭행,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주먹이 먼저다. 뭐 이런 글을 올려서 민주당 당직자들의 여직원 감금이 불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자 폭행, 욕설 폭행 이런 적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었으면 난리가 났죠, 지금. 네. 자,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러니까 이틀 뒤죠. 13일에서 14일에는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등 증거 자료 경찰 제출. 이란 소식을 전하면서 김하영 씨가 수사에 합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김하영 씨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 밀치고 문틈으로 딸아이에게 빵과 우유를 넣어주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한 발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김하영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나는 결백하다. 내 인생은 황폐화됐다라고 밝히니까 또 이 소식을 삽시간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 개입이 확실하다는 민주당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패색 짙은 문재인 측 박근혜 죽이기 막장 선거 공작, 불법 흑색 선전에 국정원 병든다. 이런 글을 올려서 민주당 주장이 네거티브 전략의 일환이란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자, 대선 앞두고 12월 16일 밤 그날 김용판 지시로 경찰이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긴급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자, 이때는 아주 대목이었습니다. 12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작성된 글은 299건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에도 트위터를 통해 전파됐는데 민주당 국정원 테러 사죄하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한 글들을 올려놓았고요. 민주당 28살 미혼 여성 인권 짓밟다. 친노 쪽은 과거 김대엽 사건도 일으켰던 사람들이라면서 자극적인 글을 퍼뜨렸는데요. 자, 뭐 앞서서 이제 국정원 여직원이 컴퓨터 등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하영 씨가 수사에 합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소개해드렸죠. 사건은 12월 12일에 발생했고요.
그 발각이 12월 11일에 있었고 컴퓨터 제출이 12월 13일이었다면은 그 이틀 동안에 뭐 했을까요? 증거인멸했죠. 김하영 씨가. 경찰이 댓글 없다고 발표한 것이 16일 밤 11시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새벽 서너 시, 그러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트위터에서 활동이 벌어졌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건이 불거지면 일단은 잠잠해질 것이다. 예. 증거들을 감춰야 되고 예. 일단 또 추가로 더 불거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활동을 자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 트위터 계정들이 그때 활동을 중단을 했었고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좀 순진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열심히 또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죠. SNS에서. 지금도 아마 네. 지금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겠는가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말이죠.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댓글 활동, SNS 활동을 했다라고 국정원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 안보가 아니라 국정원 안보였네요, 보니까. 그나저나 오늘 뭐 각종 신문에 예. 뭐 일면부터 아주 새카맣게 뭐 장성택 실각설 보도되고 있던데 관련한 기사는 전혀 안 갖고 오셨나요? 예, 오늘 그 황준호의 월드 리뷰 시간에 네. 이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또 전해드릴 계획인데요. 네. 저는 그것보다는 국정원 교묘한 타이밍 정치라는 한국일보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관련 기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어제 오후 돌연 장성택 실각설을 공개한 배경을 두고 갖은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오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 이틀째 사자회동이 열려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그리고 국회 내에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둘러싼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던 차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정보의 그 실체와 무관하게 국정원이 조직의 이해득실했다는 타이밍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이 북한의 권력 지형이 바뀌는 문제와 직결된 이런 메가톤급 정보를 터뜨린 시점에 우선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 같은 경우 특검과 특위 다 국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게 뻔한데 이 사람들은 물타기의 귀신이다라고 혀를 쳤습니다. 다른 국회 정보위원도 장성택 측근 공개 채용이 사실이라면은 정보를 보름 동안이나 놔둔 것인데 여야 간 대선 개입 특검이나 국정원 개혁 특위 논의 진전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장성택 실각설이 불거지면서 언론에서는 국정원 특위나 특검 이슈는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조직에 사활이 걸린 정치권 논의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불쑥 북한 동향을 공개했다는 의구심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함께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정원이 예산 확보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북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규모 숙청 같은 이런 권력 내부 투쟁에 따른 불안정한 이런 북한 정세가 심화될수록 국가정보기관의 능력은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폭로한 것 아니냐. 이게 네. 바로 야당의 시각이란 겁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해 보여요. 예. 이제 국정원 개혁특위가 가동이 되면 예.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국회가 제대로 이제 심의를 하겠다. 국회의 손으로 그 권한을 가져오겠다. 뭐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국정원에게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여야 대표 간 물론 특검에 있어서는 유보가 됐지만 특위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국정원을 개혁 대상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거죠. 예. 그때 국정원이 주체가 돼서 퍼뜨린 이 정보는 예. 국정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아주 내밀한 정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국정원의 존재 의의를 여야의 이런 협상과 무관하게 아주 예. 구체적으로 시청자,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요. 네. 아까 메가톤급 정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장성택 실각설이 메가톤급 정보가 맞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오늘 중앙일간지 일면을 보면은 네. 메가톤급 정보라고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도의 비중 조중동을 비롯해서 한겨레 경향조차도 이거를 일면 한가득 실었습니다. 제가 좀 실없는 농담을 하려고 예. 말을 꺼냈는데요. 저는 메가톤급이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요. 예. 메가톤은 시간이 지나면 녹아버리는 아이스바기 때문에. 그렇죠. 하드. 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여야 합의를 두고 누가 더 이익을 보고 누가 더 손해를 받는가 이게 또 관심인데요. 그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동아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당 국정원 정치 개입 못하게. 야당 제안 사실상 모두 수용. 그렇다면 야당이 상당히 이득을 본 협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요. 예. 자, 그런데 한국일보를 보면 특위 내주고 특검 유보. 따옴표긴 합니다만은 새누리가 실익 더 챙겼다. 이런 아주 대조적인 그런 기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왜 야당이 이 득을 받느냐. 동아일보 기사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 특위는 내용과 형식에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거의 다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원 개혁 방안은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이 국정원 개혁 특위의 위원장 자리도 새누리당이 아닌 민주당 몫이 됐다. 특히 국정원 개혁 특위는 의결권, 즉 입법권을 갖게 됐다. 자체적으로 법률안을 만들어 심의 의결해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국회 특위는 정치개혁 특위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안을 만들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했다.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를 제외하고 입법권을 갖게 된 특위는 국정원 개혁 특위가 처음이다. 또한 국정원 개혁 특위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한국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을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것은 새누리당의 최대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당장 합의문 발표 직후 새누리당에서는 특위 합의 내용은 당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다라면서 예산안을 연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우려했던 특검 논의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손해본 협상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반대로 특검 논의를 사실상 유보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특위 동시 가동을 주장해왔으나 이날 회담에서는 특위부터 가동하고 특검은 순차적으로 가동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신 특검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고리로 해서 추후에라도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대한 확약을 받지 못한 것은 당내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네.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여당이 특위에 합의를 해주긴 했는데 이 특위를 지난번 국정조사 특위처럼 무력화시키겠다, 물타기로 하겠다,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뭐 그 특위 수용을 하고 대충 무력화시키고 시간 지나면 끝나고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어떤 속내가 새누리당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뭐, 특위의 구성 자체가 5대5잖아요. 예. 동아일보 제목이 야당의 제안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것으로 돼 있어서 예. 동아일보 기사만 보면은 정말 예. 야당이 잘했다, 예. 이런 평가를 할 만하죠. 네. 근데 이 동아일보 기사에 실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이제 나름대로는 이 사진 기자가 네. 어떤 의미를 숨겨놓으려는 그런 편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김한길 대표하고 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사진의 중앙에 나옵니다. 네. 황우여 대표는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고요. 네. 김한길 대표의 표정은 예. 다소 뭔가 웃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착잡해 보이는 그런 표정입니다. 예. 5대5라고 말씀하셨으니 입법권이 있어도 뭐 입법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저희가 특위에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특히 방송 공정성 특위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끝났죠, 성과 없이. 예, 입법권이 없긴 했습니다만은 있었어도 과연 무슨 결론을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KBS, MBC 등 그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도 성과를 못 만들어내는데 국정원 개혁 입법안을 만들 수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동아일보 기사로 착시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 그러니까 최모군,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지난 6월 11일 최모군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문자로 보낸 뒤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청와대 총무비서관 조모 행정관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한겨레 보도는 조모 행정관이 정보를 확인해준 서초구청 국장에게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실렸죠. 네. 이와 관련해서도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자,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 조모 청와대 행정관의 해명을 내세우면서 의혹을 부인해왔던 청와대. 근데 어제 입장을 확 바꿔서 민정수석실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들에게 현재 청와대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청와대 태도 변화는 조모 행정관으로부터 최모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받은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마냥 모르쇠로 버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미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 문제가 불거진 직후 이 사건 전반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조모 행정관 관여 사실을 파악하고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장처럼 최동욱 전 총장을 찍어내려는 사전 기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특별 감찰을 통해서 청와대 소속 직원이 최모군 정보 수집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파악하지 못했다면 민정수석실의 무능 또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로 청와대의 사전 개입 정황이 드러나니까 청와대가 뒤늦게 경위 파악을 강조한 것은 행정관과 말맞추기를 위한 시간 벌기용 대응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야당에서 최동욱 찍어내기에 몸통으로 지목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한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러니까 문자가 오갈 당시에는 현직이었죠? 수석이었죠. 현직 민정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이분은 조모 행정관의 직속 상관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이러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서초구 조국장, 조이제 국장. 예. 한겨레 신문 기자 정한봉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내용이 한겨레 TV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한 10분 정도 길인데 그걸 들어보면 정말 조 국장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 물론 숨기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예. 다른 큰 그림을 숨기고 있을 수도 또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좀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 조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신상 정보를 확인해서 알려줬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잠시 후에 정환봉 기자와의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그리고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에 이정현 홍보수석의 그 말이 담겨 있어요. 의미심장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전혀 숨기고 그런 것 없이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요 바로 앞에 네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로선 민정수석실에서 전혀 숨기고 그런 것이 없이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위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써도 늦지 않을 텐데. 이 더 수상하네요. 이런 말. 과거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미래에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 18면을 가보면은 그 박근혜 부동산 정책의 허실 상세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4.1 또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 출구 전략으로 해석된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출구 전략이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현재 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무슨 부담을 그동안 져왔느냐. 공약 때문이었습니다. 공약.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행복주택, 복도 만드는 전세제도, 지분 매각제도를 대표적인 주택,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발표 때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선 공약이라면서 밀어붙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은 했지만 시장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았고 적극적으로 이제 폐기하거나 대폭적으로 수정하기에 이른 것이죠. 정부 발표를 보면은 행복주택, 이게 핵심적인 공약인데 원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됐습니다. 20만 가구 공급하겠다던 행복주택은 애초에 철도에 쓰지 않는 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약이 나왔던 거죠. 예. 국공유지는 땅값이 싼 만큼 임대주택 공급 가격도 싸질 것이다. 뭐 이런 구상이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 국공유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철도 유휴부지 철도가 안 쓰는 땅 없었습니다. 그 철도 유휴부지 역 근처의 공영주차장 유수지 등 모두 긁어 모아도 20만 원커녕 4만도 안 되는 3만 8천 가구 공급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자 정부는 행복주택 개념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직장과 주거지역이 가까운 곳에 젊은 층이 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재규정했습니다. 예. 이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일반 사유지를 임대해서 재건축한 다음 젊은 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면 모두 행복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렇게 하더라도 16만 가구입니다. 애초 20만 가구 약속에서 이제 16만 가구로 이제 그 공급 목표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하여간 이것도 일종의 공약 파기죠. 네.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한 셈이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어떤 개념을 제시하고 이후 정부 출범 이후에 20만 가구가 나온 게 아니라요. 예. 대선 전에서 20만 가구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반미 여론 조성을 위해 주한미군 관련 문건을 국방부로부터 입수했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수사보고서를 검찰이 내란 음모 혐의의 증거로 법원에 냈는데 말이죠. 이 재판부가 증거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자, 이모 국정원 수사관은 그 이석기 의원이 총리실로부터 받은 문건의 입수 경위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내란 음모의 징후로 하고 판단했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이제 드러났는데 말이죠. 네. 자, 변호인단이 27건 정도 되는 이 문건 전부 읽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전부 읽은 것은 아니고 그 제목을 보고 판단했다라면서 아니 증거는 다 파악을 해놓고 제시를 해야지 증거도 제대로 읽지 않고서 이렇게 증거로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재판부는 수사관 이 씨가 내란 음모에 징후가 있다면은 수사보고서 2건은 증거 채택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류했고요. 이석기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작성한 압수조서 등 5건만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또 폭발물과 관련한 국정원 수사보고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폭발물 제조 실험 뒤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 최모 씨에게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컴퓨터에 있던 폭발물 제조법 파일에 제조법대로 실험하지 않았고 폭발 위력을 과장했다.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성 없는 증인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춰봤을 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줄줄이 증거 채택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통상 증거 이것저것 다 채택을 해주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증거 채택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런 허술한 수사 결과에 따른 재판.
자,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 법원이 채택 보류를 한 내용들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석기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한미군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라는 것, 하나는 폭발물 실험.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요.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던 내용입니다. 그랬죠. 폭발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섹시합니까? 폭파 동영상까지 KBS 9시 뉴스에까지 나왔잖아요. 폭파 실험도 했었고요. 어마어마한 관련성이 있어야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이 어떤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기자들이 그 정도도 파악하지 않고 국정원이 준다고 그냥 틀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장난으로라도 폭발물 만드는 법 이런 거 무슨 그 조회하시는 흔적이라도 나오면은 이 종북으로 규정되기 딱 좋습니다. 이거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평도 주민들이 인천에 집결해서 박창신 신부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일전에 이 연평도 주민들은 연평도에서도 이렇게 집회를 열었습니다.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지난 2일 오전 9시에 이렇게 열었습니다. 동아일보가 아주 크게 다뤘네요. 14면에 이렇게 크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마이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못 봤습니다. 연평도 주민 150명이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해안가 청소 같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이지요. 한창 근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10시쯤 일을 시작하고 1시간 지나서 연평면 사무소 스피커에서 시국미사 발언 규탄대회가 열리니 주민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라, 이런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은 규탄대회에 모였고요.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던 주민들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박창신 신부를 본뜬 인형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모인 사람이 500명인데 연평도 주민들이 한 2,000명 된다고 합니다. 한 4분의 1이 모였는데 이 500명 가운데 이 150명 정도는 해안가 청소 같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이 150명의 주민들 일 마친 다음에 35,000원의 일당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에 업무와 상관없는 규탄대회에 참석을 했는데도 그냥 일당이 지급됐단 말이죠. 예. 혹시 묵인한 거 아니냐? 묵인했다. 그렇죠. 아니, 묵인을 떠나서 독려한 거잖아요. 독려한 셈이죠. 게다가 일하지 마시고 집회 갑시다 한 거 아닙니까? 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 애비나 딸이나, 아니 아버지나 딸이나. 한일 수교와 관련해 이명박 고려대 상과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의 데모가 심상치 않자 아버지인 박정희 당시 대통령. 이 이상의 데모는 우리의 적인 공산주의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유와 명분을 분문하고 학생이 학원 밖으로 뛰쳐나와서 아들을 휩쓸고 다니는 이 망국적인 풍조를 단호히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은 오늘로써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학업에 충실할 것이며 또한 교직자나 학교 당국은 학원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직자나 학교 당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고 가차없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해 주는 바입니다. 데모만으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데모를 이 담화를 발표하는 이 시각부터는 철저하게 당연히 단속할 것을 선언한 바입니다. 총체적 관권 선거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심각하자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 네, 오늘 여야 4자회담이 열리고 있던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이 계속된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 어떤 경우라도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 마치 국민의 머릿속 생각까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법을 어긴 장관, 국회법을 어기고 날치기 임명 동의한 장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수사를 책임진 사람을 찍어내고 내세운 검찰총장. 박근혜 대통령은 앞에서는 법치주의를 말하고 뒤에서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은 내 말이 곧 법이다 라고 하는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안 통치로 무법대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 대한민국 전체가 칼바람에 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판 세력 싫어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제대로 손보겠다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나 딸이나